네, 반갑습니다. 9 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날 증시는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1%좀 넘게 반등이 나왔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마이너스로 좀 마감했고요. 추가적으로 러셀 같은 경우도 0.6%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90K를 돌파했어야 되는 호재들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1% 상승한 거는 지금 너무 좀 제한적이다, 너무 아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전에 최근에 좀 이렇게 주가를 밀어냈던, 즉 주가의 하락을 야기했던 AI 버블에 대한 이슈가 가라앉을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AI 버블 있고 실제로 AI 지금 문제 많아. 지금 AI 투자 못 받을 수 있어. 투자 유치 난항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이크론 실적이 좋으면서 아니야. 아직 돈 주고 AI 칩 돈 주고도 못 사라고 일단 해당 악재를 덮을 수 있는 큰 호재가 하나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이번 주에 자, 화요일에는 저희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는 CPI가 나왔어요. 예. 이게 자, 비농업 고용 지수도 둔화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CPI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낮으면서 물가가 예상보다 낮네?"라고 좀 나왔어요. 당연히 셧다운 때문에 이제 막 제대로 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높았으면 그래도 시장은 우려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랄까 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지만 그래도 일단 둘 다 예상보다 낮으면서 '야, 이거 금리 인하해야겠는데?'라는 좀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데이터들이었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연준의 금리 인하의 바로미터가 되는 2 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좀 상승이 시원하게 나왔어야 돼요. 자, 직전에 우리가 이 구간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구간, 자,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증시 강하게 밀어내면서 막 중소형주도 대형주 너나 할 거 없이 강하게 밀렸던 이 시기에 왜 밀렸냐면은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더라. 막 물가 뭐 안 좋고 고용 안 좋고 뭐시기 하면서 막 나오는 연준 의원들마다 금리 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 그런 악재들이 모두 사라진 구간이니까 일단은 '어라, 악재가 없네. 야, 이거 내년에도 금리 인하 수월하게 할 수 있겠는데.'라는 호재가 붙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어제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야, 이거 AI 버블 일단 아닐 수도 있겠네. 반발 기대감 좀 있을 수 있겠어.'라고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충분한 매수세는 실제로 비트코인, 과하게 쏟아냈던 비트코인에 먼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3% 4% 치고 올라가 줘야 '아, 이거 비트코인 지금 다음 주까지도 무난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날 조금 상승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자, 지금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저항 구간이 어떤 저항 구간이냐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저항 구간 직전에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저항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 줘야지만 이후로 상승이 나오든 말든 뭐가 하나라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은 저항에 가로막혀 있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나스닥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구간은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름대 상단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 이 구름대 하단을 다시 한 번 더 이탈하려고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20일선 50일선 돌파하지 못했고 구름대 상단 돌파하지 못해서 구름대 내에 존재하는데, 구름대 하단을 도전하러 갔다가 구름대 하단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실제로 1차 구름대를 이탈하는 악재가 출현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구름대를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4월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1차 구름대를 이탈하면은 2차 구름대를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결국 2차 구름대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꽤나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직전에 하락들이 진행될 때는 2차 구름대 하단까지 만나고 나서 반등들이 나왔던 구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도 아마 이런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오늘 돌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 주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이런 식의 패턴. 네. 아니면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고 좀 더 급진적으로 출현한다면은
다이렉트로 하나, 둘, 네, 셋에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좀 네, 중요한 변곡점 구간을 진입하고 있다. 예, 선물지수 기준으로 1시간 봉 확대해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곳에 좀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날 이 하락 추세, 언제부터? 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됐던 하락 추세 상단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U자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일단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본인의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돌파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저항선 돌파해야 돼요. 이 저항선 돌파해야지만 결국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물 지수놀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간은 실제로 나스닥 기준에서는 아까 일봉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대 하단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대 상단과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제 영상을 좀 너무 뭐랄까 좀 매파적으로 찍은 것 같아가지고 찍고 나가서도 좀 걱정이 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최대한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희망적으로 말씀드렸다가는 그래도 오른다니까라고 기다리다가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손실을 보실까 봐 하는 걱정도 크고 반대로 또 너무 또 매파적으로 드리면은 네, 너무 막 안 먹어도 되는 걱정까지 미리 막 하실까 봐 또 그런 것도 걱정이고요. 네. 일단 빅스 같은 경우가 어제 19불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밀리면서 하루 쉬어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빅스가 쉬어가니까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빅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냐 19불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실제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념해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비트코인 말씀드렸으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자면은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 어제 본장에서 85K를 이탈했다가 결국 85K를 결국 좀 회복하고 있는 그림이기는 해요. 지금 정말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85K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이탈한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걸 조금 더 1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보자면은 이미 추세가 지금 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하락으로. 그러면은 지금 원래 지지라인을 봤던 지지라인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 반등은 나왔지만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금 악세 패턴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나마 좋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 구간, 즉 필수적으로 마지막 쌍바닥 지지라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패턴상으로는 그래서 무조건 치고 올라가는 거 빼고는 사실 비트코인도 정답은 마지막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 컵을 반대로 엎어놨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컵 앤 핸들 패턴이라고 해가지고서 컵 앤 핸들 한 다음에 컵 손잡이에서 매수를 넣으면은 이후로 치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우리가 하나의 패턴 공식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빠져버린다면은 컵을 뒤집어 놓은 패턴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밑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구간 실제로 계속해서 제가 G라인을 밑으로 낮춰가면서 보는 이유가 제발 반등이 나왔으면 제발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 기준으로 캔들을 보더라도 캔들이 계속해서 이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것은 이게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밑으로 밀리겠다라는 힘을 가지는 게 더 높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계속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누가 앉아가지고서 발목 잡고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네. 밑에 물귀신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탈하면 안 돼요. 위에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밑에서 당기는 것 자체도 별로 좋지 않고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좀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구간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인 관련주들은 사행이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왜냐면 나스닥이 첫 번째 좀 버텨줬기 때문에 음봉 마감했지만 그렇게 빠지진 않았다. 하지만 이 음봉 마감이 실제로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지라인을 좀 훼손하거나 그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긴 해서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코닐 같은 경우도 지금 17불을 훼손하면서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사실 지금과 정말 마지막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이 16불이기 때문에 사실 코닐 기준에서는 예, 이게
빠졌다라고 보는 게 사실 더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쪼끔 더 지켜볼게요. 진짜 그냥 예 휘스토 패턴으로 밀어내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비트코인 아직 하락 추세 확정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네 좀 포지션을 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을 정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 코인 관련주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좋지만 인버스로 스위칭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실제로 지지 받아주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은 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기다려 볼 예정이긴 합니다. 코일 기준으로 16불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예 스트래티지입니다. 사실 스트래티지를 쪼끔 길게 보면은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스트래티지가 거래량들이 높게 들어왔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이었어요. 지금 구간이 사실 저점으로서 잡혀야 되는 구간이 얼추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저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이 좀 예 '잘못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밀리니까 사실 어쩔 수 없긴 한데 예 스트래티지 좀 과하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만 밀리지 않으면 스트래티지가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맞는데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이 85K 밑으로 밀려버리면은 스트래티지가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슈들이 다시 한 번 더 터지면서 스트래티지가 빠지고 실제로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비트코인도 그 우려감에 또 빠지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은 '자 비트코인 올라간대.'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의 수급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야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트래티지 올라가겠는데?' 하고 기대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당연히 그만큼 수익이 나니까 자기들이 난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해 주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서로 상호작용인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예요. "야 비트코인 계속 떨어진대."라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스트래티지가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못하고 그러면 기관들이 매수해 주는 매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스트래티지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서로 예 상호되면서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스트레치가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대라는 소식에 실제로 스트레치는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고 비트코인도 구려감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는 즉 상승이랑은 전혀 반대의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비트코인의 하락이 멈춰줘야 되는 것밖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스트래티지는 지금 마지막 구간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약세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짜로 네 MSTU 기준에서는 정말 약세 패턴 지금 구간에서 11불 때 진짜 회복을 하지 못하면 예 10.5 불이라도 좀 돌파를 해 주지 못하면은 이 종목은 예 9불 이탈할 때는 진짜 비중을 좀 과하게 축소하는 것이 맞고 사실 지금 구간에서도 스트래티지를 MSTZ로 스위칭하는 게 사실 나을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MSTU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MSTU를 끌고 가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지만 내가 지금 스트래티지 관련주가 없을 때에는 사실 지금 이 패턴이 맞거든요. 네. 무엇이냐면은 자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스트래티지 MSTZ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손절가를 15.5불 정도로 잡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 15.5불 이탈하면은 매도하자라는 구간으로 잡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넣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익이 나서 목표가 23불까지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30% 40%씩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 현재가 매수 15.5불 손절가 목표가 23불이 보이는 종목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지금 구간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제발 여기서 이렇게 더블탑 패턴 나오고 나서 좀 밀려라. 네.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다 벗어 던지고 차트만 보면은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매매하는 게 제일 낫고. 자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네 전날도 48 불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 본장에서 좀 48 불을 좀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 주다가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상승이 제한됐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구간들이 많고 자 일단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여기서 하나 수렴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수렴 구간 패턴 내에서 실제로 이 수렴 상단을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이후로 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지켜보자.'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종목이 이 위에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리는 구간으로 출현해 버린다면은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실제로 마지막 G라인 구간 이 종목은 46불 45 불로 좀 정정을 드릴게요.
45불 지지 여부가 정말 중요한 구간으로 좀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수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기준에서 캔들이 20 일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매우 좋지 않은 약세 패턴이다라고는 볼 수 있어서 이 점은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자, 절대 캔들이 치고 올라가기 전에는 약세 패턴 20 일선 밑으로 하회하지 않아요. 자, 직전에 아이온큐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이런 패턴들 보시면은 자, 밑으로 쏟았어도 이후로 패턴의 캔들이 20 일선을 이탈하진 않고 위에서 지지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게 21선을 캔들이 지지받고 나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여기도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 캔들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이평수 집중되면서 이평수 정배열 나오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 줬잖아요. 예. 과거의 모든 패턴들이 21선을 지지받는 순간부터 상승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아이온큐가 위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 51선과 21선을 기다려주는 이런 그림들이 출현한 다음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자,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한 패턴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필수적으로 지지받았어야 되는 G라인을 좀 이탈하고 있으면서 밑으로 빠지고 있어서 마지막 최종 G라인 21불로 좀 보고 있습니다. 21불을 이탈할 경우에 좀 밑으로 하락이 나오는데 이게 이 밑으로 하락이 나올 때 사실 뭐 올해 8월 달, 뭐 6월 달 밑에 G라인들 좀 밑에 깔려 있긴 하지만 일단 20불을 훼손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무조건 21불을 좀 지지받아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언급드리고 싶고요. 자, 리게티 컴퓨팅도 동일하게 아이온큐랑 동일하게 상승이 나와서 최소 지금 24불을 돌파해주고 이 캔들이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캔들이 20에서 위로 올라와주고 이 추세 상단을 다시 한 번 더 타줘야 위로 올라가든 말든 어떤 방법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직전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치고 올라가려면 지지를 받았어야 돼요. 여기서 지지라인을 만들고 나서 밀리지 않았어야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기를 이탈해버리고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락뷰가 계속 더 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락뷰가 진해질 때는 비중 축소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돌파가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현금 넣고 레버리지 매수 진행해도 되는데 반대로 이탈할 때는 전력 매도까지 해야 되는 안 좋은 패턴으로 진입하고 있다. 리게티 컴퓨팅은 21불 때 이탈하게 되면은 리게티 컴퓨팅 2배 인버스 있어요. RGTZ 아마 이거를 진입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디웨이브 퀀텀입니다.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 구간 23불대를 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나마 디웨이브 퀀텀이 21선 위에 캔들 지지받고 있어서 다행이거든요. 3대장이에요.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3대장이기 때문에 3대장 중에 하나만 치고 올라가도 나머지 2개 대장들도 기대감에, 또 양재 섹터 자체들이 기대감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21선 위에 지지받았다고 호재가 아니라 지금 이 구름대 하단 이탈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 구름대 G라인을 이탈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G라인을 강하게 잃어버리면서 20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반대로 지금 종목은 위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돌파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부터? 자,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기간적으로 행보가 나오면서 이 구간을 지금 저항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전에도 지금 이렇게 저항선이고 돌파하지 못했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얘는 그래서 뭐 하나의 수렴 구간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지금 좀 차트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23불 G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뭐랄까 패턴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DA 쿼텀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이 있고요. 자, 실스크입니다. 자, 실스크 같은 경우는 직전에 패턴은 아이온큐랑 동일하고 뭐 리게티 커뮤니티랑 동일한데 어제 좀 상승이 8%대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이 저항선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이 저항선을 돌파해 줘야 돼요. 4불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 종목은 4.4불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순간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좋게 보면은 G라인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결국 이게 실제로 G라인으로서 우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4.4불을 돌파해 주고 위로 치고 올라가 주는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스크만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까 얘기했던 양자 3대장들이 모두 올라가 줘야 4.4불을 치고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4.4불만 뚫어주면 상승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종목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구름대 상단 타고 있고 네 추세는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니깐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추세를 이탈해 버리고 밀려 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이 추세예요, 이 추세. 이 추세를 이탈해 버린다라면은 밑으로 이제 더 이상 지지받는 추세 라인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3 불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스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펠로다인입니다. 자 펠로다인 같은 경우는 어제 4.5 불대를 좀 돌파를 해 줬으면은 이게 좀 좋은 반등 구간이 나와요. 지금 캔들 자체가 20 일선하고도 이격이 높고 50 일선하고 이격이 높거든요. 이렇게 이격이 넓으면은 땡기로 한번 올라와요. 지금 구간이 실제로 자 펠로다인 같은 경우가 자 지금 하락 5파동의 종결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하락 5파동의 종결 구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자 1, 2, 3, 4 지금 4파동 반등이 1.16% 돌파하지 못하고 5파동 하락까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5파동 하락이 최대 2.9불에 3불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4파동 반등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그려 보았을 때 지금 1.618 G라인 구간 3.8불대를 어느 정도 도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실제로 종결이 되고 나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 지금 반등 구간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지금 공격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겠는데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것도 아니고 추세가 전환된 캔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추세 반전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기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반전형 캔들이 나올 수 있는 최소 4.5불 이상의 돌파가 나와줬어야 돼요. 즉 최소 이 5일선 이상을 돌파해줬어야지 펠로다인은 최소 이 종목이 5불대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일단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 종목은 지금 이 4.5불 돌파가 첫 번째로 매우 시급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4.5불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단기적으로 나와요. 그럼 단기적으로 땡기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이 수익이 보일 수 있다라는 종목인 거죠. 펠로다인이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로다인 이후로 밀려서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밑으로 3.5불까지 열려 있는 구간, 아까 최장 하락은 2불대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펠로다인은 지금 권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매수점이 나온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메타가 어제 메타가 어제 665불을 좀 돌파했다가 좀 밀리는 그림은 나왔는데 자 메타 같은 경우가 지금 구간에서 지금 타점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으로 올라가는 시세 패턴이면은 지금 구간부터 이제 매수 타점을 넣을 수 있거든요. 오늘 분장에서 665불을 돌파해 준다면은 실제로 무난하게 매수 타점이 나오고요. 이미 구름대 하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갈 확률이 사실 더 높다라고 봐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를 맞고 이 저항선을 맞고 밀려버린다면은 한번 좀 강하게 쏟을 거예요. 왜냐면은 돌파가 나와야 되는 마지막 돌파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밑으로 밀려버리는 하락세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단기적으로 고점 3번을 맞고 밀려버리는 패턴이 나올 건데 그러면 여기서 강한 재매수점이 정말 나오고 나서 위로 치고 올라간 패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밀리면 정말 강한 매수점이 밑에서 600불에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절대 밀리면 안 돼요. 메타는 665불 돌파하지 못하고 실제로 몇 불 이탈? 한 640불대를 이탈해 버리면 640불대를 이탈해 버리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600불까지 강하게 하락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665불을 돌파를 해주면서 위로 올라가 준다면은 무난하게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730불, 750불의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간 지금 마지막 저항 구간 돌파 지금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패턴 메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돌파 나와주면은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사이퍼 마이닝이나 아이렌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상승이 출현했지만 좀 아쉬운 패턴들이 출현하고 있어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5불대를 지지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16불을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이퍼 마이닝이라는 거죠. 즉 지금 밑에서 지지 라인을 받고 얼추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구름대 안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추세 하단을 좀 지지받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횡보가 나와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횡보가 나와주면은 지금 보시면 구름대 옅어지잖아요.
구름대 옅어지기 때문에 횡보가 나오고 나서 위로 올라가도 되는 패턴이긴 해요. 지금 쌍바닥 G라인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제 15불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6불 돌파하는지 여부를 사이프 마이닝 한 번 더 체크할 예정이긴 하고요. 자, 아이랜도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랜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G라인 구간을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이 하락 추세 하단이자 본인이 G라인을 지지받아야 되는 G라인 구간, 그리고 이 상승 추세 마지막 추세 상단 구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G라인이거든요. 대략 33불대에서 30불대는 정말 중요한 G라인인데, 이 G라인을 일단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G라인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반등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랜 같은 경우는 41불에서 42불까지 반등 확률이 더 높고, 현재 지금 구름대 하단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 준다라면은 지금 40불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37불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37불만 다시 한번 더 돌파해 줘도 이후로 40불대 위로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이랜.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대는 33불, 이렇게 두 개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코어이브입니다. 코어이브 같은 경우가 어제 캔들이 여기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지금 하락 추세 반전형,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오긴 했어요.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캔들 자체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추세 반전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캔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 종목이 24불 이탈할 경우에는 만에서 10% 이상의 하락이 한 번 더 열렸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일단 이 바닥 G라인을 받고 V자 반등이 나온 것은 일단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70불을 돌파해 준다면은 돌파물 타점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뒤로 70불 돌파매 타점을 잡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100불대 목표가를 열어 놓으려고 좀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아직 100불 목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밑으로 빠지고 나면은 그다음에 100불 목표가 노려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저는 로켓랩 같은 경우가 11%대 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따로 뭐 DXYZ나 이런 쪽으로 같이 호재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 G라인 50불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되게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다라고 해서 올라타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직전이 매물대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 소화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매물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60불, 62불, 63불대를 좀 돌파해 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매물대 소화가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 최소 60불 이상 좀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고, 한 번 더 66불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무조건 숙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로켓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켓랩이 실제로 뭐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려면은 최소한 이 구간을 좀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켓랩이 50불대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50불대를 훼손해 버린다면은 하나, 둘, 셋으로 빠져버리는 하락이 나오면서 24불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패턴이긴 해요. 이미 예. 일단 가격적으로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 구간 내에서 횡보가 나와준다라면은 상승 확률이 좀 더 열려있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구간에 55불 이탈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 드리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저항을 돌파해 줬어야 되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좀 우려스럽게 볼 수 있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5K를 지금 억지로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85K를 이탈하고 밑으로 밀릴 때에는 사실 MSTZ 같은 인버스 타점이 훨씬 더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이 좀 상승이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점 좀 우려스럽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증시가 좀 금일이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